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엘 교수법 제2강 영상, 녹화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음, 잘 지내셨나요? 네, 저도 일주일 동안, 또, 저희 교육기관에서 우리 여러 학생들과 만나며, 또 이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한 번 더 저의 아이디어와 생각들을 검토를 해보며, 그리고 지난 시간 이제 1강 오리엔테이션에서 전달해 드렸던, 내용들에 대한 또 리뷰와, 그다음에 오늘 다룰 내용들에 대한, 준비로, 나름 보람되고 재밌는 바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더 좋았는데요. 음, 네, 여러분들도 이제 현장에서 바이엘 수업을 하시면서 혹시나, 음, 이 강의를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 지난주에 영상을 한번 보시고, 이번 주에 수업을 진행을 하시면서, 혹시나, 이제 바이엘 교재에 대한 어떤 새로운 관점, 내지는, 조금 새로운 생각, 분위기 전환, 이런 것들이 있으셨나 싶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이 드는 한 주간이었고요. 어, 또,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이제 2강 바이엘 교재 구성, 음악의 각 요소와 위계 부분 진행을 해보겠는데요. 학습해요. 우리의 목표는, 이번 시간 목표, 바이엘 교재의 대체적인 구성을 살펴볼 거고요. 바이엘 교재에서 채택한 음악의 각 요소 간 위계를 파악한다. 자, 음악의 요소 간에 만약 어떤 위계라는 것이 있다면, 음, 이게 그 기초 교재다 보니,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바텀업 방식으로 일단은 연주를 실제로 수행을 하면서 음악의 어떤 전반적인 내용들과 개념들을 점점 익혀가야 되는 거잖아요. 점진적으로.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맨 처음, 가장 중요하게, 물론 모든 요소가 중요하지만, 가장 기초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배움직한, 그랬을 때 더욱 효과적인, 상대적으로, 그런 요소들이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제 위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한 게 약간 이제 좀,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어떤, 상하 관계, 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뭐, 이런, 그, 의미를 담는 용법이라기보다는 이 위계라는 단어 자체가 어떠한, 간단하게 말하자면 순서, 배움의 순서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정리를 할 때 한 번 더 가름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선생님들께서 각각의 학생들에게 각각의 연습곡을 지도를 하실 때도 사실은, 이 곡을 더 연습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이 곡은 여기까지 연습하고, 못다한 것은 다음 곡을 진행하면서 또 추가를 할 것인가? 뭐 더 강화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셔야 되는 타이밍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교수법의 핵심은 사실 그 학생의 어떤 팔로잉을 관찰을 해서, 어, 무엇을, 어디까지, 언제까지 구분해서, 먹여줄 것인가. 그게 다죠, 사실. 음, 배울 내용이 많은 거는 뭐 변함없는 불변의 진리고 평생 배워도 뭐 모자르잖아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리고 어디까지 만족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어떤 기준을, 선생님은 이만한 기준을 더 롱텀으로 가지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학생이 스스로 본인의 기준을 어떤 방식으로 루틴을 채울 것인가, 이거 자체가 훈련이 돼야 나중에 선생님이 소거가 되시더라도 학생이 스스로 본인이 원하는 곡을 자기 루틴에 따라서 어, 연습 연습 계획도 세우고 뭐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이랄까요? 그런 것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나중에는 선생님이 없어도 학생이 스스로의 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의 이제, 궁극적인 존재의 이유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스텝이라는 것이 있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위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학습 내용, 음악의 각 요소, 음악 요소 간 위계. 일단은 음악의 각 요소에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떠한 요소들이, 그리고 그 요소의 어떤 카테고라이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도표? 네. 표로 네,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같이 살펴보시면 되고, 그 음악 요소들 간의 위계라는 것은 이제 당연히 지금 바이엘 교재에서 나온 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바이엘 저자의 견지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들은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 각자가 본인의 연주곡을 준비를 하실 때, 물론 뭐 모든 음악의 악보에 담긴 또는 심지어 담기지 않은, 듣거나 들리지 않은 모든 요소까지도 다 포함해서, 완성을 향해서 가는 것이 기본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패시지는, 내지는 이 섹션은 뭐, 이게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돼. 라는 어떠한 기준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게 섹션별로, 부분별로, 어떤 음악의 내용별로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고, 내지는 작곡가별로 달라질 수도 있겠죠. 뭐, 베토벤을 할 때는 절대로 박을 놓쳐선 안 돼라든지, 아니면 뭐, 쇼팽을 할 때는 절대로 뭐, 화성적인 흐름이라든지 어떤 반응계적인 그 내성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놓쳐서는 안 되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실 수 있을 텐데, 어, 그 선생님들 개인의 어떤 그 철학과 선생님들 개인 작업에 따른 목표와는 별개로, 어, 이것은 바이엘에 국한된 이야기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면서, 그래서 맞고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바이엘 교재를, 그리고 사실 바이엘 교재라는 것도 브랜드마다 다르고, 뭐 출판사 저자마다 다 다르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시해드리는 거는 제가, 근래에, 저희 기관에서 쓰고 있는 바이엘 교재를 기준으로 만든 자료이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는 거는 나중에 그 제가 만든 표를 보시고 그런 표의 방법으로 선생님들께서 지금 현장에서 사용하시는 바이엘 교재의 그 내용들을, 그 내용에 포함된 음악 요소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시면, 은근히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지도 그 방향과 어떤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시는 데에 은근히 도움이 될 수 있다. 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늘 그렇지만. 그래서 지난주에는 오리엔테이션 했었고요. 어, 그래서 바이엘 교재의 구성은 간단한 표로 살펴볼 텐데요. 세로축과 가로축으로 표다보니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예전에 같이 일했던 동료 선생님과 함께, 왜냐면 제가 혼자서 만들면 모든 자료가 그렇듯이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약간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같이 작업을 했던 자료고요.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판사마다 교재 저자마다 다른 그 내용으로 채워질 수 있겠죠. 어, 어쨌든 하나의 예시로서 보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세로축은 1권부터 4권까지 각 권의 학습 순서, 즉 이제 페이지 넘버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교재의 활용에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뒤에 부분에 있는 연습곡을 먼저 연습시키고 먼저 배우게 하고, 그다음에 앞쪽에 있는 어떤 부분들은 또 이제 추후에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하시거나 이런 경우는 있으실 거예요. 음,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앞에서부터,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쭉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가정 하에 이제 작성이 된 도표일 거고요. 그래서 페이지 넘버에 따른 학습의 점진적 진행이 이제 세로축으로 나타날 거고, 개념 학습이라는 것. 음, 는 이제 최초의 네이밍, 이름을 배우는 거죠. 이름은 사실 이유가 없죠. 물론 이유가 있는 이름도 있죠. 예를 들면 음표의 이름은 이유가 있죠.
오는표라는 것에서부터, 오는 이제 영어로 하면 홀이고, 우리 말로도 이게 온전하다, 뭐 이런, 온통,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그렇게, 한 마디를 온통 다 차지하고 있어. 이렇게, 강조를 해서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고 하는데, 결국 이제 이름 짓기, 최초의 이름 짓기, 이름 알기로부터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이거를 선생님들께서 조금 좀 한번 그 숙고를 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나중에 이제 그 바이의 일권 내용을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사분음표가 첫 페이지부터 나오죠. 첫 페이지에 나온 이후에 사라지지 않잖아요. 계속 나오죠. 음. 근데 이제 중간에 8분음표가 나올 때가 있죠. 4분음표보다 짧은 8분음표, 4분음표의 반인 8분음표. 그러면 4분음표의 완성도를 어디까지 이제 4분음표의 완성도가 채워지는 것을 어디까지 기다려줄 것인가. 물론 1번, 2번을 칠 때부터 4분, 4분, 한 박, 한 박을 정확한 카운트로 규칙적으로 균일하게 연주할 수 있는 어, 친구들이 대부분이라면 좋겠지만 혹시나 어려움을 느껴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친구들의 경우라도 선생님들 머릿속에 괜찮아. 8분음표가 나오기 전까지 훈련이 되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가시면 훨씬 마음이 편안하겠죠. 음. 그래서 이게 안 되는데 4분음표 한 박 한 박이 안 되는데 두 박짜리를 가르쳐도 되나라는 어, 고민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고민을 살짝 접어두고 일단 8분음표가 나올 때까지 가보시는 어, 그 후자가 더 편안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편안한 마음을 가지려면 일단 내가 이거를 언제까지 이 아이에게 이 아이 내지는 학생, 성인도 마찬가지. 성인분들도 사실 이 바카운트가 정확하게 안 되시는 그 이너비트가 없으신 분들도 상당히 있으시잖아요. 뭐 연주자들도 뭐 전공자들도 사실 그죠? 메트로놈 써야 되는 상황. 뭐 저도 그렇고요.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보시는데 이제 유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처음에 개념이 등장한 이후에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 누적적으로 등장을 한다라는 것이 하나의 안심 포인트. 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4분음표 맨 처음에 뭐 두 곡 나오고 그다음에 세 번째 곡부터 2분음표 나오는데 2분음표 나오기 전에 4분음표를 완벽하게 배워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잖아요. 음. 하지만 8분음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4분음표가 최소 단위였던, 그러니까 5분음표, 2분음표, 4분음표의 세 가지 음표로 구성되는 어떤 하나의 기본 음표 그룹, 첫 번째로 등장하는 기본 음표 그룹, 이 연속되는 타이밍까지는 얘네들이 약간 불완전하게 퍼포먼스가 되더라도, 음, 계속 누적해서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죠. 어, 그리고 또 하나는 8분음표를 배우는 순간 4분음표 카운트가 정확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는 또 나중에, 그래서 항상 선생님들도 다 경험을 하시겠지만, 한 곡을 주구장창 연습한다고 해서 완벽해지지 않죠. 물론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어, 다른 요소들에 대해서 조금씩, 첨가해서 누적해서 배울 때야 비로소 이 사분음표에 대한 개념, 어떤 하나의 개념, 어떤 하나의 퍼포먼스가 완성이 되는 그런 경험을 저는 거의 대부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선생님들의 역할이라는 것은 결국, 그 학생의 반응과 수행도를 끊임없이 관찰을 하면서 어디까지 연습할 수 있도록 어디까지 하도록 그 제시를 해주고 어떤 한계 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한계에서 그 다음 선으로 어느 정도 소개를 시켜주고
그 소개해준 내용이 다시 메인 주제가 되고, 그게 또 복습의 주제가 되고, 복습했던 것을 잠시 또 잊어버리고 있다가 다시 리콜이 됐을 때, 다른 연습곡에서 다시 소환이 되었을 때, 그게 또 한 번의 복습, 그러나 다른 차원과 함께 익혀지는 그러한 어떤 연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전체적인 개념, 전체적인 연주의 퍼포먼스가 완성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거기 때문에, 음, 그래서 한 곡 한 곡을 너무 완벽하게 잘 끝내야지만 넘어갈 수 있고, 이것을 내려놓으시는 빨리 내려놓으시고 조금 더 길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을 세우실수록 훨씬 더 편안하게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렇게 이끌어 가셨을 때 학생들의 동기가 안전할 수 있다는 거죠. 완벽을 요구하시면서 계속 다시를 외치실 때마다 사실은 학생들의 동기부여는 떨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얘기는 또 나중에 차차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얘기를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가로축. 세로축은 1권부터 4권까지인 거고요. 가로축을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키 컨텐츠라는 것을 이제 뽑아놨는데 그 내용, 학습의 핵심 요소, 가 되겠고요. 제시 순서로 파악 가능한 음악 개념 요소 간 위계, 학습의 우선순위 고려. 아까 위계에 대한 단어 말씀드리면서 얘기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제시된 순서를 봤을 때, 그리고 요즘에 이제 좋은 교재들은 아예 목차에 그렇게 이제 카테고라이징이 되어 있죠. 예를 들면 검은 건반 뭐 1번부터 몇 번까지, 그다음에 흰 건반 뭐 6번부터 몇 번까지 이런 식으로 높은 음자리 보표 뭐 10번부터 몇 번까지, 낮은 음자리 보표 15번부터 20번까지, 큰 보표 21번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목차에 이미. 근데 그 목차들을 고려하시면 이제 이런 어, 개념 요소 간 그 순서가 나오겠죠. 그래서 목차를 보고 아, 이 교재는 이런 순서로 나가고 있구나. 이 교재는 이 개념이 2권에 나오는구나. 이 교재에서는 3권부터 나오는구나. 이런 거를 파악하실 수 있죠. 선생님들께서 평소에 갖고 계시는 음악 요소 간의 위계라든지 학습 순서의 어떤 어, 우선순위 와 최대한 부합하는 교재를 선택하시는 방법도 이제 목차를 살펴보시면 이제 쉽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음표, 리듬, 음높이, 음진행, 박자, 쉼표, 음역, 형식, 생략임, 화음, 아티큘레이션, 화성 빠르기, 조성 등등. 네, 여기 없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 뭐 음색이라든지 나타낸 말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도 있겠지만은 일단 바이엘 1권부터 4권까지 해서 파악된 내용들만 이렇게 뽑아본 상황인 거고요. 제가 녹화 중간에 잠깐 끊었다가 다시 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기침이 정말 오래 가더라고요. 자, 그래서 말씀드렸던 내용 이게 지금 네, 이걸 살짝 어, 안 되나? 어, 이렇게 할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진도 1권부터 4권까지 이렇게 노란색 화살표를 그려놨는데요. 이런 순서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키 컨텐츠라고 하면 일단 앉는 자세, 요 얘기는 이제 1권 리뷰 본격적으로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 손가락 번호, 손 모양 이것도 마찬가지, 검은 건반 요렇게 보통은 그림으로 요즘 교재들은 조금 뭐라고 할까요? 아이들에게 어필할 만한 교육적인 어떤 이미지의 예쁜 색감의 그림들로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일단 건반을 먼저 그 터치하기 전에 터치라기보다는 연습곡 1번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런 그 이미지로 된 설명 부분, 이런 거를 활용하셔서 충분히 선생님들께서, 학생들과 초반에 첫 시간의 라포 형성,
어떤 친밀한 관계성과 서로의 이제 자기소개와, 이 아이가 어떤, 음악에 대한 어느 정도의 흥미를 보이는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기능적인, 수준, 그리고, 음, 소리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그 다음에 변별력, 이런 것들을, 조금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최대한 많이, 어, 모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의 페이스로, 아까 얘기한 그 타이밍과 한계점을, 복습과 예습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제시를 하면 될지 이제 그림을 그리셔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첫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너무너무 중요하죠. 첫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가 처음 악기를 만나는 그 순간, 그때 감정이 중요하죠. 정서. 그래서, 재밌겠다. 뭔가 달라. 뭔가 새로워. 근데, 새로워서 내가 못할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가 아니라, 새롭지만,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거기다가 이제 선생님들의 존재감이 중요하죠. 이 선생님과 함께라면 잘 괜찮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느낌을 주시는 게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하죠. 네. 그래서 어쨌든 특히 아이의 경우, 그리고 성인분들도 뭐 마찬가지죠. 피아노를 너무너무 다시 배우고 싶어서 왔는데 첫 시간에 어떤 선생님과의 라포 형성 상황에 따라서 아, 역시 어렵구나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좀 쉽게 할 수 있겠는데 이런 느낌. 음, 그쵸? 아무튼 이런 순서로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앉는 자세, 손가락 이거 다 했고 줄칸 개념, 줄칸 개념. 이거는 이제 1권 할 때 더 얘기하도록 하고 2권에서는 이제 도의 자리 기초 다지기와 솔의 자리 위치 연계 엄청 중요하죠. 도레미파솔에서 솔라시도레를 하는 순간 갑자기 천지개벽이 일어나면서 근데 왜 그래야 될까요? 어, 이거를 조금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 공유해 드릴 예정이고요. 뭐 선생님들 각자의 또 노하우가 있으시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음정 개념 학습, 다양한 터치 학습이 2권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죠? 1권을 배웠으면 1권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음악 요소별로 살펴봤을 때. 1권을 다 마무리할 때쯤에는 아이가 자연스럽게 스스로 피아노 의자에 바르게, 어떻게 하는 게 바르게 하는 자세인지 알고 있어야 되고, 1권을 다 할 때쯤에는 손가락 번호에 대한 개념 확실하게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되고, 손 모양은 비록 지금 현재의 모양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완벽할 수는 없죠. 바이엘 끝날 때까지도 어떻게 보면 완벽할 기회가 없죠. 왜냐면 뭐, 스케일 패시지 같은 게 나와야 사실 손 모양이 제대로 완전히 됐는지 안 되는지가 이제 가능하잖아요. 근데 뭐 사관에 가서야 겨우 이제 스케일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만들어져 가는 과정. 그러나 아주 영특하게도 기특하게도 처음 첫 시간부터 이렇게 제대로 된 손 모양으로 또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죠. 하지만 그게 어려운 그 친구들,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차차 만들어져 가면 되고, 그러나 1권이 끝날 때쯤에는 어쨌든, 아, 내가 어떤 손 모양을 했을 때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고 너무 칭찬을 해줬어. 이건 아니긴 아닌데, 아직 내가 너무 힘들어서 요렇게 하고는 있는데, 이게 아니라 이거라는 거를 알고는 있는, 그런 상태는 돼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검은 것만 흰 것만에 대해서 구분하면서 검은 것만 두 개 밑에 도레미, 세 개 밑에 파솔라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흰 것만 이름 도레미 파솔라시 도시라솔파미레도 근데 사실은 1권이 끝날 때까지만 해도 도레미파솔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라랑 시는 아직 잘 모르는 세계, 미지의 세계로 남아있는 상태인 거죠. 어쨌든 도레미파솔은 알고 그러나 이제 이 이야기를 또 따로 할 기회가 있겠지만 어, 이론 교재를
특히나 이제 기초과정일 경우에 필수적으로 뭐 개인 레슨이라고 하더라도 병행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론 교재에서 도레미파솔라시 도시라솔파미레도를 끊임없이 적으면서 반복 학습을 했기 때문에 1권이 지나갈 때쯤이면 흰 것만 이름 7개 정도는 알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되면 좋겠죠. 그다음에 줄칸 개념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줄칸 개념. 어떻게 생긴 게 줄이고 어디랑 어디 사이가 칸이다.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마찬가지로 2권이 끝날 때쯤에는 도의 자리 준비해 봅시다. 그 다음에 솔부터 솔라시도레를 쳐봅시다. 라고 했을 때 아이가 스스로 찾을 수 있는 정도의 음역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음역을 준비한 상태에서 칠 수도 있는. 그러나 이제 마찬가지로 솔의 자리 같은 경우에 솔라시도레 자체가 2권의 아주 끝부분에 살짝 등장을 하기 때문에 네, 이것도 3권에서 이어가야 되는 학습 주제인 거죠. 음, 음정 개념 학습. 1도 같은 2도 건반을 하나 쳤기 때문에 1도, 도부터 레까지 건반 2개라서 2도.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죠. 네, 다양한 터치 학습. 일단 스타카토가 나오죠. 하고 레가토의 개념. 배울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3권 들어가서 이제 양손의 음역이 점점 확장되죠. 도레미파솔 솔라시도레부터 시작해서 레미파솔라 라시도레미 파솔라시도 이제 가야 되죠. 점점. 그다음 도라고 할지라도 옥타브 개념들을 배우면서 또 가온도에서 아래도 위에도 이렇게 확장이 돼가고 그다음에 손가락 테크닉 그쵸? 돌리기, 회전 넘기기, 벌리기, 반복하면서, 반복음인데 손가락 바꾸는 거, 번호 바꾸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반음 개념,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렇죠? 임시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화표들도 배울 수 있고, 그 다음, 4권에 가서는 이제 다양한 리듬, 당김음 리듬, 요런 리듬들이 나오죠. 세디탄 리듬, 요런 거. 그다음에 조성 개념, 이제 스케일 학습이 되면서, 도레미파솔라시도와 라시도레미파솔라, 장조와 단조가 구분이 돼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죠. 그다음에 사장조, 라장조, 바장조까지 조금씩 소개가 되는 부분. 그래서 음계 연습하고, 음계 연습을 하면서는, 당연히 이제 손가락 회전하는 부분이 나오죠. 넘기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교재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유명 레퍼토리가 편곡이 돼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경험들 할 수 있고. 그래서 세로축은 요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하면 가로축을 보시면 음표 리듬, 높이, 박자, 진행, 아티큘레이션, 샘열인 빠르기, 화음 화성, 조성 음역, 형식 요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음.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당연히 교재마다 이 요소들의 위치, 순서가 바뀔 수 있죠. 음, 그래서 선생님들 교재를 한번, 선생님들께서 직접 사용하시는, 현장에서 쓰시는 교재를 이런 식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사실, 커리큘럼 관련해서 상담하시기에도 좋고, 뭐 이미 또 하고 계신 선생님들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한 요소씩 한번 그 표로 만들어 봤어요. 음, 종류, 음표의 종류. 어, 일단은 4분음표, 2분음표, 5분음표, 점 2분음표, 8분음표, 점 4분음표 하고 여기 빠진 게 있죠? 어머, 하나 빠졌네. 16분음표, 4권에 16분음표가 나오죠. 어머나. 요거 이제 덧붙여서 써주세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점 2분음표까지는 1권에서 소개가 되죠. 이 순서대로. 음. 하지만 과연 4분음표가 나왔을 때 4분음표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것인가? 첫 번째 두고 이후 세 곡까지 그러니까 1번, 2번이 4분음표로 되어 있는 곡이고 3번부터 3, 4, 5번
에서는 4분음표 플러스 2분음표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6번부터 오는표가 나왔대요. 그러면 이제 6번 이후로는 이 세 가지의 음표는 계속 앞으로 평생 계속 봐야 되는 애들인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생님들께서 이 8분음표가 나오는 3권 전까지는 이 리듬에 대한 어떤 구분, 박에 대한 변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완성시켜 나가시면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한 가지의 문제는 생각해 보셔야 될 점은 그러면 4분음표와 2분음표가 여전히 구분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어, 그냥 뭐 대충 4분음표, 대충 2분음표 둘이 이 등분이 중요하죠. 짠, 등분. 똑같이 나눠줘야 되잖아요. 이 등분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거를 어, 어떻게 할 것인가. 음,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이게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잡아야 되는 어떤 선생님들만의 그런 기준이 있으실 텐데, 어, 그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시는 그 책에 예를 들면 2권의 뭐 10번부터는 반드시 스스로 4분음표와 2분음표를 정확하게 등분하여 연주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그 기준이 되는 넘버들이 있으실 거예요. 연습곡들이 있으실 거예요. 음, 아무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제 큰 그림 안에서 움직이시면 이제 훨씬 원활한 레슨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죠. 어, 또한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한 곡 한 곡의 완성도에 목을 매기보다는 이제 여유 있는 태도로 계속 복습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누적시켜 나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편안하게 가시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1권의 점이분음표의 경우에 한 곡 있더라고요. 제가 요즘 사용하는 교재는 그래서 일단 소개 한 곡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소개한 이후로 그 다음 2권에서는 4분의 3박자 개념이 이제 나오고 4분의 4박자 개념에서 4분 쉼표가 등장하면서 보통 점이분음표가 등장하는 시점은 사실은 두 가지죠. 4분의 3박자 개념이 들어갈 때 이제 세 박자의 곡을 연주하면서 점이분음표가 제시가 되고 두 번째는 4분의 4박자 상황에서 4분 쉼표의 개념을 소개를 할 때, 그때 이제 점이분음표의 진정한 가치가 빛을 발하게 되는 순간인 거죠. 하나, 둘, 셋, 쉬고를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만들어 가시면 되는 과정. 그 다음에 8분음표는 이제 3권에서 처음 나온 이후로 16곡을 연속해서 계속 8분음표를 연습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음, 요거는 조금 이제, 그, 뭐랄까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그리고 지속적인 연습을 해야지만 훈련이 가능한 만큼의 어느 정도의 난이도가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2권, 3권 중반까지 계속해서 어, 이 세 가지 음표를 4분음표, 2분음표, 5분음표의 구분, 변별, 박자의 어떤 그 연주, 정확한 연주 그런 것들을 연습을 해온 바탕 위에 8분음표를 제시했을 때 8분음표의 개념, 오는표가 반으로, 이분음표 반으로 등분이 되듯이, 이분음표가 사분음표, 사분음표로, 2등분이 되듯이, 사분음표가 8분음표, 8분음표로 2등분이 되는. 음. 그건 이제 처음에 선생님들께서 사분음표를 어떻게 제시하셨느냐에 따라서 개념 이해는 훨씬 빨리 될 수 있죠. 음. 그러나 어쨌든 손으로 퍼포먼싱을 하는 데 있어서는 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뭐 팁들도 있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16곡이나 연속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연습을 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중요하기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을 정도로 난이도가 있는 그런 개념이라는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음. 그리고 이제 3권에서 점사분음표, 이제 8분음표가 등장했기 때문에 점사분음표가 사실은 비로소 등장을 할 수 있죠. 아까 4분 쉼표가 등장하면서 점이분음표가 더 의미가 있게 되고 더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점이분음표가 세박이라는 거를 세박 연주만 계속해서 어, 또 되긴 하겠지만, 그러나, 점입은 음표 세박을 세박의 톤을 유지한 이후에 한 박의 휴지, 그 터치, 세박, 네 번째 박, 한 박 동안 뒤터치가 있어야 그 세박의 터치가 더 강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풀리 이해가 된다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를, 이런 어떤 그 패턴을, 학습의 패턴을 이해를 하시면, 선생님들께서 레슨을 하실 때 나중에 이제 그 사이클로 보여드리겠지만, 아주 약간씩의 그 미리 보기, 맛보기를 해주시는 게 사실은 지금 배운 학습 주제의 내용을 강화하고 기억하고 나중에 리콜을 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마중물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어쨌든 앞으로 뭐 계속 얘기할 거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점사분음표 옆에 나오는 팔분음표 해서 점사분 8이라고 저는 이제 읽으면서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7곡 연속입니다. 요것도 이게 상당히 쉽지 않죠. 이제 선생님들 다 경험을 하셨겠지만은 그 제가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제가 했던 방법 중에 이제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은 시간이 없는데 이걸 빨리 오늘은 배워야 된다. 그러면 터치를 해주시는 게 가장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양손, 왼, 오, 양손 이렇게 터치를 해주시면 피아노를 치지 않는 상태에서 먼저 터치를 여러 번 해주시고 양손, 왼, 오, 양손 한 박, 한 박, 한 박, 하나, 반, 반, 하나. 이렇게 터치를 여러 번 해주신 상태에서, 아이가 해보도록 하시면 생각보다, 음, 잘합니다.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들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리듬, 음, 이제 지금 시간이 또, 그쵸?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표를 보시면 이런 방식으로 리듬, 높이, 진행 이렇게 쭉쭉 다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뭐 다 해보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물론 이제 이게 학교 강의에서는 이제 학생들한테 다 채워오세요 이렇게 하겠지만 한번 보세요. 네, 선생님들 하시는 교재를 그랬을 때 분명히 선생님들 생각에 내가 가르치고 있는 친구들이 이 부분이 좀 부족한 그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를 바이엘 책을 분석하면서 보니, 이 부분의 연습곡이 부족했구나. 내지는 이 부분의 연습곡이 너무 많았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이쯤 돼서 지루했구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잡힐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 교재를 아예 바꾸시기보다는 교재 내에서 그런 부분들을 약간 감을 가지고 생략, 뭐 내지는 보충하고 계시겠지만, 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정확한 데이터를 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평리듬이 일단 1번 이후 지속적으로 평리듬은 계속 이제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음심표 교차는 2권에서 이분심표가 제시되면서부터 이제 간헐적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이등분 개념을 오는표, 이분음표, 사분음표부터 이제 설명을 하실 것 같으면 1권에서 이미 소개를 선생님들께서 자체적으로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사실 책에서 반 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텍스트로 쓰는 것 자체는 3권에서 8분음표가 나올 때부터 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점리듬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 1권에 점 2분음표가 나올 때부터 사실 저는 설명을 하긴 해요. 음, 2분음표에 2분음표 두 박의 반. 요런 개념으로.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1번부터 점리듬을 소개를 하게 되는 거죠. 점 2분음표를 통해서. 그러나 사실 이제 우리가 연주를 했을 때 점 리듬이다라는 느낌으로 사운드적으로 전달이 되려면 사실은 최소한 점 4분음표, 8분음표 정도의 어, 그 시간 텀으로 하나 반반 이렇게 가야 이게 점 리듬으로 느껴지잖아요. 하나, 둘, 셋, 하나는 점 리듬이라고 하기엔 좀 무리가 있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실 것 같으면 3권의 점 4분음표를 통해서 처음 소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당김은 어 그쵸. 당김은 부점 리듬, 세지단 리듬 전부 다 4권에서 약간 연습을 해놓는 정도로 해서 이제 체르니를 넘어가게 되는 상황인 거죠. 다섯 곡, 세 곡, 네 곡 정도는 그렇게 부담 있는 분량은 아닌 거죠. 그러나 약간 그 리듬의 종류에 대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는 연습이 돼서 나중에 체르니나 어떤 그 체르니와 함께하는 병행곡집에서 동일한 리듬이 나왔을 때 선생님들이 자연스럽게 다시 소개를 하면서 연습시킬 수 있는 정도로는 연습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높이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낮아지고 이거는 1권의 건반 구조가 설명될 때부터 나오게 되는 거고 이거 보표의 반대 개념을 뭐라고 할까? 이게 왜냐면 리듬 보표도 아니잖아요. 그냥 그 백지 위에 어떤 라인들로 표시가 되어 있는 상황으로 라인들로 제시가 되기 때문에 그냥 보표가 없다고 해서 무표라고 썼는데 그냥 넘어가 주시면 되고 어쨌든 보표가 없는 상태, 무표 상태로 13곡 정도 연속으로 계속 진행이 되더라고요. 도레미파솔, 도레미파솔 이렇게 흰 것만. 그다음에 보표에서 도레미파솔이 첫 번째 제시된 이후 이제 체크까지 20곡 정도. 그러니까 책의 중반 부터 쭉 이제 보표도 마찬가지죠. 사분음표의 존재와 마찬가지로 처음 등장한 순간부터 이제 평생 가는 거잖아요. 음. 그런 느낌. 그리고 보표가 제시되는 순간 우리는 이제 줄칸 개념을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2권에서 이제 1도부터 5도까지 먼저 제시가 돼서 각각의 연습곡을 통해서 연습을 하게 되는 게 있죠. 이거는 아주 적절하게 배분이 되어 있죠. 사실 5도는 상대적으로 아이들이 오히려 쉽게 그 운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려운 것이 사실은 3도, 3도 특히나 2번에서 4번으로 움직이는 그런 3도의 경우, 그다음에 4도도 상당히 좀 연습이 필요하죠. 1, 4, 2, 5 이렇게. 그다음에 옥타브 3권에서 한 곡 정도 일단 소개를 한 후에 나중에 이제 8도가 소개가 된 이후로는 계속 간헐적으로 또 등장을 하게 되는 여기서의 8도는 그 가락 음정의 진행에 따른 음정 간격, 음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잠깐 소개되는 옥타브 개념은 가온도에서 높은 도, 위의 도 또는 낮은 도, 아래 도까지 그 포지션 그대로 옥타브 이동을 하는 개념. 음, 그런 기술로서 소개가 되는 거죠. 또 악보 표기로서 학습을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6도 굉장히 또 중요하죠. 그래서 6도 같은 경우에는 6도ገብ음의 진행, 그 상태 그대로 이 아래팔 전체로 움직이는 거. 그거랑 마찬가지로 음정 간격, 가락 음정, 그 진행에 있어서의 육도 음정 진행, 그게 소개가 또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3권에서는 또 음계, 도레미파솔라시도까지 가는 개념. 근데 여기서는 아직 가장조라는 조성하고 연결된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음, 그냥 도레미파솔라시도에서 어떤 손가락 넘기기 훈련의 일환으로서 소개가 되고 관련된 연습곡이 그런 패시지가 들어있는
도시라솔파미레도 내지는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연속해서 연주할 수 있게끔 하는 패시지가 포함된 곡들이 네 곡 연속으로 등장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를 다 하다가는 시간이 너무 갈 것 같아서 일단은 나머지 내용들은 선생님께서 각자 리뷰를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 근데 이제 한 가지 포인트는 예를 들어 뭐 쉼표 이게 그러면 1권 전체에서 온심표 얘기만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얘기한 지금 뭐 1번부터 조선까지 하면 14번이었던가요? 뭐 형식, 샘여림, 샘여림은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2권에 잠깐 소개되고 좀 나중에 가 있죠. 그다음에 아티큘레이션 상당히 이제 레가토 레가토 터치 이거는 조금 근데 1권 얘기하면 각 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다시 얘기는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첫 시간 첫날 검검한 두 개 칠 때부터 레가토 터치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어 왜냐면 시간이 그거를 나중에 잠시만요. 음, 네.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여러분. 우리는 또 항상 계속 목을 쓰는 직업이다 보니까, 음, 조심합시다. 그래서 그 이권에서야 비로소 이음줄 슬러의 개념과 모양과, 음, 그 레가토의 설명이 나오는데, 그때부터 레가토를 하기에는 여기서부터는 이어가는 거야를 하기에는 이게 일단은 너무나 그 건반 악기에서는 중요한, 너무나 기초적이고 너무나 중요한 그 테크닉일 뿐더러 그때부터 해서 하기에는 사이사이에 다른 개념 학습이 너무 계속돼요. 음. 그래서, 아까 그 점사분팔 하나 반반 하나 이거 할 때도 이게 미리 레가토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이 리듬이 리드믹하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어, 그렇겠죠? 이제 상상해 보시면, 네, 딴따다단딴따다 이게 사이에 이게 쉼표가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 어쨌든 레가토의 터치가 기본적으로 완성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수행이 된 상태여야 이게 리듬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저는 이제 처음부터 음, 레가토 터치를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서 이권의 이 레가토 설명이 나올 때쯤에는 이미 어느 정도 아이들이 다 학생들이 다 레가토를 할 수 있도록 어, 되더라고요. 처음부터 해야. 그래서 이거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이들이 치고 떼고 치고 떼고 하나씩 이렇게 치잖아요.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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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니 빰 이게 낮은 음이죠.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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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이거를 어
나중에 가다 보면 뭐 도레미파솔도 도, 레, 미, 파, 솔 물론 이렇게 할 수 있죠. 특히나 이제 어린아이들의 경우, 뭐 5세, 6세 이런 친구들의 경우. 근데 음, 그렇게 한참 2권 중반까지 치다가는 2권의 레가토가 나와서 이제부터는 레가토로 치자 했을 때는 이게 그 다음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의 추천입니다. 처음부터 건반은 기본적으로 레가토 터치 해서 2권의 어, 중반부에 이음줄 표시가 나올 때는 이미 우리 친구는 이미 레가토 이미 이음줄 다 지켜서 치고 있었어. 지금 하던 대로만 하면 돼. 요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야 중간중간 끼어드는 많은 개념들과 새로운 리듬들과 특히나 쉼표와 이런 것들을 더 자연스럽게 그때그때 타이밍 놓치지 않고 배울 수 있다라는 점 추천해 드리고요. 그거 외에는 비슷한 내용들이고요. 음, 빠르기도 보통 이렇게 뭐 영어 표기로 나오는 책도 있고 교재에 따라 상의할 수 있죠. 그다음에 뭐 보통 빠르기로 조금 느리게, 조금 빠르게, 느리게 이렇게. 그래서 보통 빠르기 모데라토를 중심으로 안단티노와 알레그레토가 나오고 그보다 더 이렇게 양 끝 쪽에 가 있는 빠르기들은 상대적으로 조금씩 추가가 되고 순차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조성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냥 이제 뭐 전문적인 용어까지는 아니겠지만 구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앞에 프리를 붙였는데요. 다 장조의 곡들이죠. 대부분. 그리고 솔라시도 레 솔의 자리 위치에 있는 곡은 G 메이저의 곡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아직 조성의 개념이 설명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프리라고 붙였고요. 그래서 사권에서야 비로소 다장조라는 조성 개념이 소개가 돼서 미파와 시도 반응 관계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사권에 가서야 나오기 때문에 그 이후로 A 마이너 프리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 마찬가지로 G 메이저도 프리에서 했었기 때문에 연결될 수 있고 여기서 G 메이저가 나오면서 샵의 존재 샵을 물론 프리 D 메이저에서 이제 했죠. 레미 파샵 솔라 하면서 그러나 이제 G 메이저 스케일에서 이제 파샵이 역할이 C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서 이제 나오는 어 과장조도 마찬가지로 플랫이 소개될 때 이미 파솔라 시 플랫 도는 했지만 이게 그게 어 오는 반음의 관계에서 F 미 마지막에 미 파에서 미가 시가 되는 파가 도가 되는 그 F 메이저의 개념으로 소개가 되는 거는 이제 4권의 후반에 마지막에 가서야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런 흐름이 있다라고 그림을 그려두시고 또 좀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자, 바이엘 저자의 관점에서 일단은 뭐다? 높이와 박. 이거는 어떠한 하나의 음표가 악보에 놓여지는 순간 생기는 거죠. 이미 동시에. 어, 악보 보표에 어떠한 하나의 음이 그려지는 순간 음의 높이와 음가, 박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장 막중한 위계를 가지고 있죠, 이 친구가. 음. 그리고 그것이 일단은 아주 제일의 핵심이고 그 다음 음과의 관계성, 그 다음 음들 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순차냐, 도약이냐, 건너뛰기냐, 뭐 옥타브냐, 그렇죠. 하행이냐, 상행이냐, 하는 개냐 이렇게. 그다음 이 박이 그 다음 음과의 관계성, 상대적으로 어떠한 비율을 이루어서 어떠한 리듬으로 조성이 되는가, 어떠한 리듬으로 패턴화되는가, 이게 이제 그 다음 위계를 가져갈 거고요. 음. 그래서 일련의 그 음진행과 리듬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그룹이 네 박을 이루고 있는가, 세 박을 이루고 있는가, 두 박으로 진행이 되는가.
8분의 3박이 되는가, 8분의 6박이 되는가, 요게 나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음들, 어, 그런 높이와 박을 가지고 있고, 그런 진행과 리듬 패턴을 가진 그러한 박자로 진행되는 그 소리들을 어떠한 터치로, 어떠한 그, 음질로 연주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뭐 아티큘레이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터치의 방식이라든지 이렇게 구분이 돼 가겠죠. 그 다음에 다이나믹과 악상은 그래서 또 어떻게 덧붙여지는가. 이거는 이제 어떠한 점의 존재, 어, 음표로서 찍히는 점의 존재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선을 그려가는 거죠. 라인을 그려가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그려간 라인들이 어떠한 이미지, 조직을, 최소 단위를 그려가는 것이고, 음, 그 선의 두께가 될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어떤 색을 입힐 수 있는지, 어떤 색이 입혀져 있는지, 어, 요렇게 진행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단순히 이게 그냥 중요도라고 하기에는, 이제 이것들이 사실은 다 완성이 돼야, 되는 거고, 그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우선순위, 제일순위가 안 된 상태에서 5순위를 강조한다? 이게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어. 이거 안 된 상태에서 일단은 크게 쳐봐. 일단은 작게 표현해봐. 이거는, 이 개념을 집중해서 학습을 할 때는 도움이 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즉흥 연주로 또 요즘 많이 활용들 하시잖아요, 수업에서. 그래서 뭐 검은 것만을 가지고 내지는 흰 것만을 가지고 그 위에서 자유롭게 치면서 다이나믹을 표현을 해보는, 악상을 표현을 해보는 그런 활동들은 할 수 있죠. 왜냐면 그 개념을 배우기 위해서 그 학습 주제에 집중을 하는 부가적인 활동을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어떤 우리가 악보를 실제로 읽으면서 바이엘 교재에 나와 있는 연습곡을 수행을 한다는 거는, 연주 수행을 한다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이 가 주어지는 과제이다라는 점인 거죠. 그래서, 어, 가장 바람직한 것은, 순서에 따라서 음높이와 박을 강조하는 그 시기, 1권에서 2권 초반까지 그 시기에 이 부분들을, 최대한 단단하게 다져놓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음의 성격, 다이나믹 악상들을 덧붙였을 때도 이것들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출 수 있으면 좋겠지만, 공교롭게도 우리가 살펴봤다시피, 음높이랑 박의 개념만 가지고도 사권이 사실 진행이 되잖아요. 사권까지.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 학생들한테 어떤 과제 완성도를 요구를 하실 때, 어, 그게 또 반대로 생각하면 학생들 입장에서도 납득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왜 이 곡을 다시 연습을 해야 되는지, 왜 다음 곡으로 안 넘어가고, 이거 자기가 봤을 때는 잘 친 것 같은데, 왜 선생님이 이걸 또 치라고 하지? 이게 의문이 되면, 그리고 그 의문이 오래되면, 그게 불만이 돼요. 음. 그 불만이 오래되면 흥미가 지속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설명이 돼야 되고, 설명이 안 되더라도 학생 스스로가, 아, 내가 지금 음높이랑 박은 정확하게 했는데, 지금 박자의 흐름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거를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을 때도 알 수 있어야 되고, 하지만 더 바람직하게는, 선생님의 설명이 없어도 같이 동시에 연주하는 과정 속에서 내지는 선생님이 읽어주는 박을 본인이 약간 놓쳤거나 따라갔거나, 이런 변화들을 통해서 학생 스스로가 인지를 하고, 여기까지 완성됐으니 다음에 복습할 때는 박의 흐름을 조금 더 정확하게 강약, 중강약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놓쳤던 스타카토 정확하게 놓쳤던 쉼표 정확하게 연주하면서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다시 한번 복습할 때는 피아노 포르테의 변화를 살려서 요런 순차적으로 가면 학생들이 받아들일 때도 반복 연습의 동기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거든요. 음. 근데 그냥 단순히, 아직 안 됐어.
다시. 아직 부족해. 아직 마음에 들지 않아. 아직 아름답게 들리지 않아. 이거로는 좀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할 수 있다. 음. 그래서 애초에 처음에 수업을 시작하실 때부터 선생님의 어떤 그 위계의 기준이 선생님들 본인이 뚜렷하게 이게 확립이 되어 있으시면 그게 학생들한테도 은연중에 레슨 중에 자연스럽게 전해지겠죠. 음.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도 지금 박자까지 너무 완벽하게 잘 되는데 우리 한 번 더 복습을 통해서 다이나믹까지 완성을 시켜보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을 때 학생들이 나를 미워해서 계속 시키는 게 아니라 이 곡은 피아노 포르테를 지키는 게 중요하니까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구나를 잘 받아들이면서 연습할 수 있게끔. 그리고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연령층이 오히려 성인분들, 노인분들이죠. 음. 성인분들, 노인분들은, 어, 또 아이들과는 다르게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선생님들께서 언급을 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반복 연습에 대한 동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면서, 선생님과의 어떤 척을 지지 않고, 선생님과 대립각을 세우지 않고, 보다 편안하게 반복적인 훈련과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은 아니다. 그리고 모든 곡에, 이거 그 자체가 이 똑같이 1, 2, 3, 4, 5가 똑같은 진행은 아닐 수 있다. 그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아마도 이거는, 계속 1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는 거죠. 어쨌든, 입니다. 자, 그래서 개념 속의 순서의 맥락에서 유추 가능하기 때문에 선생님들 각자가 사용하시는 교재를 통해서 분석하실 수 있다 말씀드렸고요. 각 연습곡의 연주 수행 완성도 평가의 적용도 할 수 있는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 자연스럽게 복습, 학습, 예습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아까 그 부분, 요 연주 수행 완성도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한 내용인데요. 각 연습곡의 핵심 주제 내용. 핵심 주제 내용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요런 부분. C 메이저 스케일, 4권 초반에 세 곡 연속으로 나올 때, 이 초반 세 곡의 핵심 주제는 다 장조를 익히는, 핵심 주제는 다장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 연습곡마다 핵심 주제 내용이 있을 텐데, 음, 그 주제 내용에 따라서 음악 요소가 위계 구조, 요거는 살짝씩 이제 변화가 될 수 있겠지만, 어, 그 변형될 때의 변동의 폭을 생각해 봤을 때, 음높이 플러스 박을 1순위로 지켜야 되는 것은 아마도 변동폭이 좁겠죠. 거의 이거는 유지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학습 주제, 그때그때 주어지는 학습 주제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음높이와 박은 지켜야 되는 1순위로서 그 얘기고요. 3순위는 이제 추가적인 요소, 요거는 어, 선생님들이 자율적으로 1, 2순위 달성 이후 다음 위기에 있는 내용을 살짝 맛보기 해주실 수 있는 부분들. 그거는 당연히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선생님들의 판단에 따라서. 핵심 주제가 같은 일련의 연습곡 레슨을 진행하면서 전체적인 완성도 향상, 위계를 활용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완성도를 자연스럽게 향상시킬 수 있다. 말씀드렸고, A 주제, A라는 핵심 주제를 다루는 연습곡이 1번부터 5번까지 있다고 할 때, 첫날
1번과 2번을 학습합니다. 다음 3번과 4번에서 학습 주제, 일단 같은 주제긴 한 거죠. 그러나 약간의 다른 요소, 다른 개념에 대한 힌트를 제시, 말로만 설명, 그리고 악보를 보면서 살짝 설명을 해서 소개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요거 배울 건데 요거는 똑같고 이 내용을 잘 지켜서 하는데 여기서는 여기 붙임줄이 하나가 추가가 됐네.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주시는 거죠. 다음 두 번째 날 1번, 2번을 다시 복습을 하면서 어제 잠깐 맛을 봤던 3, 4번을 메인으로 연습을 하면서 학습을 하고 그리고 5번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곡에 대한 또 힌트 제시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3일차가 되면 자연스럽게 1, 2번, 3, 4번. 1, 2번은 하나, 둘, 세 번째 연습이 된 상태. 3, 4번은 두 번째 연습되고, 첫날 잠깐 맛을 봤고, 한 번, 두 번 연습이 된 상태죠. 음. 그래서 이 중에서 넘길 수 있는 친구들은 넘어가시면 될 거고, 이제 5번 학습이 메인 주제가 돼서 추가된 내용들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고 집중된 연습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A 주제 이후 5번에서 끝났잖아요. 6번부터는 또 B 주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예전에 그 전에 배웠던 개념들이 추가돼서 A 주제에 추가된 형태로 나오는 6번으로 또 제시가 될 수가 있죠. 6번에서 주어지는 새로운 개념을 또 짧게 소개를 해주시면 4일차에는 1, 2번이 하나, 둘, 셋, 네 번에 걸쳐서 완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혹시나 초반에 얘기 드렸지만 완벽하게 완성이 되지 않았어도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안심하시고 3, 4, 5번 복습과 6번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음. 그러나 이런 학습과 복습의 과정, 그 사이클을 거치지 않고 1, 2번 연습 끝, 다음날 3, 4번 연습 끝, 다음날 5, 6번 연습 끝,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에 비해서는, 어, 전체적인 완성도 면에서, 그리고, 어, 아까 중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곡을 반복적으로 한 것의 연습 효과와 인접한, 관련된 인접한 비슷한 스텝의 여러 곡을 연습하면서 완성되어 가는, 어, 그 효과, 를 노리는 데에는 이런 방법이 조금 더 유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좋은 효과는 반복 연습에 대한 그 훈련, 거부감을 줄일 수는 없어요. 거부감은 어쩔 수 없. 반복 연습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장시간이 아니라 장기간. 오늘 연습하고 내일 연습하고 그 다음날 연습하고 그 다음날도 연습하고 조금 조금씩 그 기간이 이어졌을 때 어, 작품이 작품답게 익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뭐 남녀노소 불문하고 언제까지 이 피아노라는 악기를 배울 수 있을지 우리는 전혀 모르지만 오늘 당장 그만둘 수도 있는 거니까요. 전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악기라는 것을 어떻게 해서 익힐 수 있으며 음, 또 음악이라는 것을 익히기 위해서는 어떠한 태도가 필요한가? 에 대한 훈련을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루 몇 시간, 10시간 빡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경험해보죠, 선생님. 내일 실기시험 날이기 때문에 오늘 12시간 해봤자 된다, 안 된다? 어, 확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경험적으로. 그죠? 음, 익어가야 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떤 상황에서 필요할 때 농익은 연주가 나오기 위해서는 기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시간이 아니라.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고, 개인적인 이야기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이제 반복 횟수 감소, 오히려 반복 횟수가
점차 줄어들 수 있다. 왜냐면 초반부터 계속 나오는 개념들은 이제 누적이 되잖아요. 아까 제시해드린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앞선 개념들이 예습, 예습, 학습, 복습의 사이클을 통해서 힌트 제시, 예습, 학습 주제로서 연습, 복습, 1순위 완성, 2순위 완성. 요런 사이클을 돌면서 계속해서 누적이 돼서 쌓여왔기 때문에 나중에는 정말 새로운 개념만 딱 집중해서 배우면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음. 그래서 반복 횟수 감소 및 회전 속도가 향상되는 효과 있을 수 있다는 점. 각 학생의 수행 능력이 높거나 반복하지 않아도 오늘 배웠는데 오늘 다 완성됐어. 그렇거나 학습 주제 내용의 수행 난이도가 낮을 경우 이거는 그냥 한 번만 해도 되는 정도로 쉬운 난이도다. 이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선생님들께서 요거를 모디파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어, 그냥 뭐 예습시키고 오늘 한번 연습하고 다음날 복습해서 끝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음. 그런 순간 뭐 1순위든 2순위, 뭐 1, 2, 3순위 다 그냥 완성이 돼버리는 그럴 수 있다. 그게 완성이 될 만한데 괜히 이거 사이클 지킨다고 한 번 더 시키고 한 번 더 시키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선생님들께서 보셨을 때 어쨌든 완성이 된 부분이 있다면 거기서 마무리를 하고 앞으로 배울 게 많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시는 게 또 동기부여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요. 학생들 입장에서도, 이거 한 번만이 너무 잘하셨는데요. 그 다음 바로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요게. 그렇게 되면 더 재밌고 좋죠. 50분, 1시간 수업 중에 보통 50분에서 1시간 정도 수업하시죠. 뭐, 개인레슨의 경우에는 30분, 뭐, 2, 30분? 내지는 40분, 뭐, 이렇게 진행하시겠죠. 레슨 시간과 연습 시간의 비중을 고려하여 연습량과 진도국 수를 조절하시면 될 거고,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겠고, 레슨 전 연습 시간, 레슨 시간, 레슨 후 복습 연습 시간, 이런 식으로 구성하시는 분들 계시죠? 음. 이것 또한 매 회기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루틴을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 루틴 안에서 연습곡 과제의 제시, 연습 횟수, 이런 것들이, 요런 사이클을 돌 수 있게끔, 해주시면.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힌트 제시한 곡은 뭐 한 번 정도 칠 수 있게끔. 그래서 뭐 1번, 2번 복습 연습은 이제 2순위까지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1번 5번 연습, 2번 5번 연습, 오늘의 학습 주제 3번 4번 연습, 4번 3번 연습, 그다음 힌트 제시한 5번 한 번 연습. 이런 식으로 분량을 조절을 하는 거죠. 그럼 그 다음 시간에 1번, 2번이 완성이 돼서 넘어갔으면 3번 5번 연습, 4번 5번 연습, 5번 3번 연습, 6번 한 번 연습.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습 시간 자체가, 오늘 뭐 20분 했는데 다음날 1시간 연습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들쭉날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간을 늘리는 데 유리하다. 왜냐면, 어쨌든 그 학생들의 불안을 줄이고, 안심한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과제가 주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불안하지 않은 상태로 동기를 유지하면서 계속 갈 수가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음, 그런 면에서 이 시간 조절하는 측면에서도 선생님들께서 루틴을 짜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사실 이제 레슨 시간도,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스스로 연습이 잘 되어 있으면 레슨이, 사실 짧아지죠. 레슨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는 뭐가 제대로 안 됐거나, 새로운 개념 설명하는데 이해가 오래 걸리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둘 다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레슨 시간이 길어진다는 게 사실 별로 좋은 사인은 아니죠. 저는 사실 학부모님과 상담할 때도, 그냥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어, 그렇습니다. 어쨌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가 많아질수록 좋은 신호인 거죠. 그리고 선생님이 아주, 필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요약적으로
물론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 같이 연습을 아예 같이 해야 되는, 연습부터 같이 해야 되는 그런 개념들도 있죠. 아까 말씀드린 하나, 반반, 하나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기술적인 부분들, 요런 거, 뭐, 벌리기, 넘기기, 요런 것도 연습부터 같이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분명히 맛보기를 했고, 한번 연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연습을 해야 될 때 약간 낯설을 수 있는 아주 새로운 개념, 아주 새로운 기술일 경우. 예를 들어서 양손 순차 따로따로 했었는데, 갑자기 양손이 위치가 다른 경우. 이런 경우는, 학생들이 처음부터 그 다음날 와서 안녕하세요 하고 바로 혼자서 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연습하면서 섬세한 터치가 들어가야 되니까 레슨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그러나 선생님들 개념 안에 이게 지금 레슨 시간 안에 연습을 같이 하는 건지, 음, 아니면 레슨이라는 의미 어떠한 새로운 과제, 새로운 개념들을 배우고, 복습한 내용들에 대해서 점검을 받고 넘김을 받는 그런 전환의 상황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지, 그것에 대한 어떤 루틴이나 시간 조절, 그런 개념들 선생님들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정리가 되어 있는 편이 좋겠죠? 자,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시간이 많이 가서. 음악 요소 간 위계. 음악 요소, 모든 음악 요소는 모두 중요하죠. 그러나, 점점점,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바이엘, 특히 기초 단계에서는 우선적으로 익혀야 할 학습 주제들이 순차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고, 이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음가와 음높이, 음진행 리듬, 박자, 음의 성격, 악상, 다이나믹, 톤, 컬러 등등등의 순서로 점점 범위가 확장되는, 그러나 핵심 코어는 늘 음가와 음높이를 훈련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기초 단계이고 아직 이게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음가 음높이가 완전히 완성이 되는 체르니 50번 이후의 상황에서는 이제 그 이후에 뭐 악상과 뭐 톤 컬러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시기이긴 하지만 음악 요소 간 위계. 그래서 교수자는 각 음악 요소 및 개별 상징과 개념에 대한 전체적인 도식을 반드시 가져야 되겠죠. 최소한 내가 사용하는 교재에서 이게 언제 나오고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고 이게 들어가기 전에 여기까지는 완성이 돼야 되고 이런 그림들. 음. 근데 이 친구는 이걸 좀 어려워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더 완성이 됐더라도 요걸 하면서 완성을 시켜줄 것이고 이런 계획과 도식이 선생님들 내부적으로 있으셔야 된다. 자, 개성적인 교수법 적용에 앞서서 선생님들 나름대로 음악은 이래야지 라는 것을 강조하시기에 앞서서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교재라는 것은 사실 상호 소통을 위한 기초적인 상호가 협의되는 내용의 자료인 거잖아요.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어, 이게 중요해라고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받아들이는 학생들 입장에서, 아니, 책에서는 안 나온 내용인데 왜 선생님이 이걸 강조하지? 라는 의문이 남은 상태로 신뢰가 깨져버리면 안 되겠죠. 음. 그래서 사용하는 교재의 공통의, 그 약속된 내용들에서 설정된 음악 요소 간 위계를 일단은 존중하실 필요가 있다. 음, 요거는 이제 한 번씩 생각해 보실 만한 내용이실 것 같고, 학습 점검 Q&A. 음악 요소 간 위계는 곡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 나눴죠. 그러나 기초 레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음높이와 음가를 익히는 것이다라는 말씀 방금 드렸고요. 음악적 내용과 뉘앙스를 살리는 유연한 표현, 기타 등등등등은 중급 이상 레벨부터 하셔도 늦지 않다. 음, 밀어두시는 것이 빠를 수 있다라는 점. 그러나 물론 피아노 소리테가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안 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조금 음높이와 음가가 맞지 않더라도 건반의 탐험과 탐색을 통해서 클러스터로 치시면서 포르테 포르테 피아노
피아노, 피아노 하는 시간은 필요하죠. 어, 너무 재밌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할 때는 높이 음가 지킨 상황에서 피아노 포르테. 음, 정리되셨죠? 그다음 학습 주제 예습 복습 사이클이 유용한 이유 장시간 연습에 비해 장기간 연습이 효과적이고 악기는 10년지 대개죠. 20년지 대개, 30년지 대개입니다. 몇 년 해가지고 되지 않잖아요. 배울 것은 많고 근데 악기 공부에 주어진 시간은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 요즘 친구들 레슨 시간이 자꾸 줄어들죠. 출석할 수 있는 요일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경험의 내면화 효과를 위해서는 기간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점. 그래서 1년의 사이클이 필요할 수 있다. 과일 교재의 대체적인 구성은 세로축 1권부터 4권까지 각 권에 포진된 가로축에 있는 음악 요소들 살펴봤고 정리해드렸고요. 악기 연주를 위한 음악 학습의 우선순위, 같은 음악 요소의 활용을 여러 연습곡에서 학습, 복습, 예습 사이클을 통해 사용 중인 교재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교수자의 분석력을 바탕으로 이런 사이클을 통해서 전달이 될 것이니 선생님들 네, 분석해 보시고 파악해 보시는 시간 필요할 거고요. 음악의 각 요소 그룹 내 학습 우선순위. 음악의 각 요소 그룹. 얘네들 각 요소 그룹, 요소 그룹. 음, 그룹 내 우선순위는 일단은 교재에서 제시된 순서가 먼저긴 하겠죠. 그래서 교재에서 어떤 순서로 그 요소들을 각각 제시를 했는지, 그 사이사이에는 또 어떤 요소들이, 이렇게 교차가 되어 있는지, 그거는 이제 진행을 하시면서 파악하시면, 되실 거고, 거기다 플러스 선생님들 개인적인 철학에 따른 변형, 당연히 가능은 하겠지만, 그러나, 어, 교재에서 제시한 순서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어, 학생이 받아들이는 것이 결국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 너무 갑작스럽게 주어지거나, 음, 체계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 주어지는 경우에, 조금 유의점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변용을 하실 때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점, 네,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바이엘 저자의 관점에서 본 음악 요소가 위계를 그래서 각 요소별로 최초로 제시된 학습 주제들, 어디에서 처음 나왔는지, 그다음에 각 요소들 중에, 음표들 중에 어떤 음표가 제일 처음 나왔는지, 음, 쉼표들 중에 어떤 쉼표가 제일 처음 나왔는지, 아티큘레이션 중에 어떤 부분들, 어떤 상징들이 제일 처음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서 점진적으로 완성시키는 계획을 짜실 필요가 있다는 점. 늘 말씀드리는 참고 문헌들이었고요. 네, 여기까지 정리하고 저의 기침소리 죄송합니다. 제가 이 녹화를 편집하거나 이럴 시간이 지금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프로젝트를 이렇게나마 업로드를 해놓지 않으면 저의 이제 개인적인 계획상 안 될 상황이라서 부득이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뭐, 네,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다음 주 3강 바이엘 교재의 진행, 각권의 내용 요약. 사실 이번 시간에 충분히 하긴 했어요. 그죠? 그러나 1권을 섬세하게 보기에 앞서서 각권의 키 컨텐츠에 대한 내용이 오늘 조금 빠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키 컨텐츠에 대한 내용 조금 더 보충해서 다음 시간 좀 짧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 4강부터는 본격적으로 아예 1권을 파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 선생님들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